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 채널 메인 페이지인데요, 제가 약 4주 정도 전에 L2 전동 구동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부터 해서 휠셋 장착하고, 그리고 전동 구동계도 장착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브리딩하는 영상까지 이렇게 영상을 4편을 연속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장착을 해서 몇 번 타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용 시승기를 못 올려드려 가지고 그거 좀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오늘은 간단한 사용 소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터널 케이블링 작업도 하고 모두 작업을 했었는데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부터 구입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렇게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C포스트를 꼽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배터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잠깐 나왔는데 쿠팡에서 배터리를 잘못 사가지고 14500 배터리로 다시 주문했다, 요렇게 하고 영상이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 말고도 또 잘못 주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구매 페이지인데, 구매 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배터리가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18650 전원 배터리 2개와 CR2032 버튼 2개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져서 저는 당연히 18650을 구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18650을 구입을 하고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환불을 하고 다시 14500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조립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또 못 보신 분들은 18650을 그대로 구입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장착을 하려면 14500 배터리 2개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단자가 나와 있는 걸 구입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이게 없는 게 있어요. 이 제품이든가 보면은 이 단자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 게 있죠. 이런 거 구입하시면 또 장착 안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시더라도 꼭 이렇게 단자가 있는 제품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장착하는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입한 배터리를 배터리 홀더에 끼우고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구입한 것처럼 14500에 800mAh 3.7V인지 확인하시고 앞에 단자가 있는 제품 구입하시면 정확히 맞게 끼울 수가 있고요. 배터리를 끼우신 다음에 이제 배터리 홀더 커버를 씌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홀더를 프레임이나 C포스트에 장착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자전거마다 장착하는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 맞는 곳에 장착을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설치하는 리파인드 6 같은 경우는 C포스트 내부에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가 빠지지 않게 꽉 잡아줄 수 있는 이렇게 생긴 브라켓도 같이 순정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카본 자전거들은 Di2 구동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속품들을 같이 제공을 하니까요. 이거는 자기 자전거에 맞는 부속품 찾아서 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장착하면 잡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 배터리가 또 떨어져서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장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편에서 미리 빼놨던 앞뒤 드레일러에 전원을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인터널 케이블 작업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홀더 아래쪽에 있는 2개의 케이블 단자에 앞변속기, 뒷변속기의 케이블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연결할 때는 잘못 끼울 수가 없거든요. 한 방향으로밖에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맞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C포스트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C포스트를 장착을 해주면 배터리 장착은 완료가 됩니다. 배터리 장착하면 이제 레버와 변속기 간에 페어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페어링하는 방법은 앞쪽에 레버의 안쪽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길게 누른 다음에 뒷변속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바로 페어링이 되거든요. 앞변속기를 페어링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레버의 버튼을 길게 눌러서 초록불이 들어온 다음에 앞변속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페어링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체인을 연결을 한 후에 변속기 세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변속기 세팅하는 것만 해도 영상 한 편이 짧을 정도로 굉장히 긴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인까지 설치하신 후에 뒷변속기에 있는 하이 로우 볼트를 이용해서 변속기의 움직임에 리밋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 작업만 해 주시면 물리적으로 할 작업은 다 끝나고요. 나머지 모든 세팅은 이제 앱에서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 보니까 이 L2 전동구동계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세팅하는 걸 극소화시키고 모두 앱에서 세팅을 할 수 있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앞변속기 같은 경우는 앱에서 100%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뒷변속기 같은 경우도 중심이 되는 기어 7단 기어에 놓고 세팅을 한 다음에 각 단에서 나머지 미세 조정을 하는 걸로 세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아주 완벽하게 넘어가네요. 그래도 이 앱이 정말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잘 돼 있어서 크게 불편함 없이 잡을 수 있었고요. 이제 앞쪽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변속 아주 잘 됩니다. 지금 L2 ERX 구동계가 달린 제 리파인드 타고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오늘로 한 2번 정도 타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2번 정도 장착을 하고 타본 소감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계속 타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장착해 놓고 계속 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후에 뭐 내구성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느낌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라이딩 후에 바로 소감을 느낀 그대로 말하는 영상이라서 영상 내용이 좀 길고 말이 많거든요. 말 많음 주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저에게는 너무 큰 단점인데요. 이 레버 버튼들의 커스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뒷변속기 뭐 내리는 걸로 하고 이 녀석은 앞변속기 올리는 걸로 하겠다, 이런 개별 커스텀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저에게는 가장 큰 단점이냐면, 저는 전동구동계 입문을 스램으로 해가지고 스램 방식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스램 같은 경우는 뒷변속기를 올릴 때 이 버튼을 누르고요, 뒷변속기 내릴 때는 왼쪽, 그리고 앞변속기 올릴 때 이 버튼, 앞변속기 내릴 때 이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좌우를 동시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마노 같은 경우는 뒷변속기는 이 오른쪽 레버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다 하고요, 그리고 왼쪽 레버로는 앞변속기를 내리고 올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마노도, 우와 이거 뭐야, 손님이 왔네. 오호호, 손님이 와서 잠깐만 찍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안 도망가고 이렇게 있냐. 그런데 저는 이 스램 방식에 익숙해져서 시마노도 그렇게 커스텀을 해서 쓰거든요. 뒷변속기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앞변속기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커스텀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L2 구동계는 그 커스텀이 안 됩니다. 어떤 것만 되냐, 우측과 좌측을 통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측 레버를 앞변속기 올리고 내리고, 좌측 레버를 뒷변속기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통으로 스위치는 가능한데 각각 버튼에 커스텀이 안 됩니다. 요거는 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고 꽤 불편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몇 년 동안 스램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탈 때는 안 헷갈리는데 급할 때는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앞변속기 올려야지 하고 이거 눌렀는데 뒷변속기가 내려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 버튼들이 다 커스텀이 되게끔 바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앞변속기에 오토 트리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동 구동계 같은 경우는 뒷변속기가 이렇게 프라켓을 움직이면
리듬에 따라서 앞변속기가 자동으로 살짝 움직여서 트리밍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에 간섭이 없게끔 트리밍을 해주는데 요 기능이 특허라고 하네요. 요 기능이 특허여 가지고 아무튼 특허 침해 때문에 못 넣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오토 트리밍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살짝 아쉽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큰 간섭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세팅을 얘네들이 시킨 대로 했더니 앞변속기에 뭐 체인이 큰 간섭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오토로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애매한 가격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박스 제품을 구입하면 700불 정도 하거든요. 700불이면 지금 현재 환율로 거의 1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100만원 정도에다가 관부가세를 내게 되면 18.8%, 관부가세를 내게 되면 18% 정도를 내면 뭐 120만원 가까이 돼버리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가격적으로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광군제에서 코드를 발행을 한다든지 또 할인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카드 할인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공동구매하는 제품은 400달러 그리고 제 코드를 활용을 하면 300달러 초반대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자, 공동구매하는 제품의 ERX 옵션에서 바로 구매 눌러서 제 할인 코드 JOPD015를 적용을 하면요 74달러가 할인이 돼서 330달러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벌크 포장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뽕뽕이로 쌓여져서 배송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고 거기에 또 제 코드를 넣으면 더 저렴해져서 300달러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 정식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박스 포장된 정식 제품 같은 경우는 ERX 신형이 66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벌크 제품을 조금 저렴하게 공동구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볼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애매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요. 이 가격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단점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중국산 브랜드라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또 하나죠.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중국 구동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끌고 나가더라도 대접을 좀 받기가 어렵다. 뭐 그렇다 그래서 무슨 시마노 105 DI2를 달고 나가면 대접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 돈 주고 이거 샀어? 뭐 이런 소리는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괜히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이 구동계를 샀다가 뭐 또 그 돈 주고 왜 그거 샀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점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좀 소소한 단점인데 슬림 모드에 너무 빨리 들어가요. 지금 전동 구동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민에 지금 이렇게 기어 표시가 다 되거든요. 그래픽으로. 그런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슬림 모드 들어간 거예요. 촬영하면서 이렇게 세워놨더니 벌써 슬림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살짝 움직여 주면 깨어나죠. 지금 연결된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연결이 되고 또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슬림 모드가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신호 대기만 오래 해도 바로 슬림 모드로 들어가면서 기어 표시가 안 되고 출발하면 연결됨 뜨고 기어 표시가 됩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사실 전혀 불편하진 않는데 아무튼 슬림 모드가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오래 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단점을 정말로 아주 적나라하게 굉장히 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요 정도만 들으면 제가 볼 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는 제가 느낀 장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제품 언박싱 하면서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제품의 퀄리티나 만듦새가 이 브랜드를 빼고 중국산이라는 걸 빼고 본다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구입한 제품은 카본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카본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만듦새가 좀 좋아 보이고요. 아무튼 시마노로 치자면 진짜 최소 울테 정도급 그 정도의 만듦새는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레버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레버의 그립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일단 이 후드를 잡는, 여기를 잡는 이 그립감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마노처럼 굉장히 딱 손에 꽉 들어오면서 너무나 그립감이 좋고 손에 딱 맞고 잘 잡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레버의 각도가 지금 일반적으로 시마노 다른 제품이라든지 스램 제품은 제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살짝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드롭을 잡았을 때 여기 레버가 멀거든요. 그런데 얘는 정말 절묘한 각도를 이루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간격이 똑같이 내려와요. 일정하게 내려오죠, 간격이. 그래서 드롭을 잡았을 때도 이 브레이크를 잡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은 아마 요 레버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레버의 모양이라든지 그립감이 저는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든 아래든 브레이크 레버를 잡기가 너무 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손이 더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레버의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2.5mm 육각 렌치로 돌리면 이 레버가 조금 더 이쪽으로 붙거든요. 그러면 손이 더 작으신 분들도 브레이크를 잡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저보다 훨씬 손이 작거나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 레버의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레버라든가 만듦새는 꽤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본 느낌으로 보면 변속 속도라든가 브레이크 성능, 변속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타보시면 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뭐야, 시마노가 훨씬 좋은데, 뭐야 이거 스램이 훨씬 좋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직접 타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속 속도, 변속 느낌 이런 것들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 또 너무 강조하면 또 너무 빨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제가 볼 때 제가 타는 시마노 105di2나 스램이나 다 좋습니다. 전동구동계를 타면서 변속이 느려서 못 쓰고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전혀 느리지도 않고, 실제 주행을 하면서 변속에 대한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잘 되고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변속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크게 흠잡을 부분도 없이 매끄럽게 아주 잘 변속이 됩니다. 이건 장점이죠. 왜냐하면 중국 구동계라고 이거 변속감도 너무 구리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앱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팅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특히 맨 처음에 장착을 하고 기어 세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살짝 허접해 보이기는 해도 있어야 될 기능 다 있고, 기어 변속하고 기어 세팅하고 미세 조정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특히 기어 세팅 할 때 뒷 변속기에 하이로우 버튼 정도만 물리적으로 내가 조정을 하면 그 나머지는 앞 변속기, 뒷 변속기 그 나머지는 모두 앱에서 다 세팅이 될 정도로 앱 사용이나 그리고 변속기 세팅이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레버 버튼들만 커스텀 할 수 있게 앱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언제 해줄진 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브리딩 할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공기를 빼는 에어라는 볼트가 따로 존재를 해서 브레이크 브리딩이 편한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L2 ERX 12단 전동 구동계 설치를 해보고 또 사용을 해본 소감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또 몇 달 후에 뭔가 바뀐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롱텀 시승기로 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중국 구동계, 중국산 전동 구동계 L2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